우리 모시겠습니다. 우리 유진숙 리더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윗지방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서울말 쓴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경남 출신이에요. 참고로 제가 재수도 대구에서 했고요. 대학교도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경상도 여자입니다. 예, 세종에서 왔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월요일 날 대구에 있었어요. 일요일 날 엄마랑 같이 대구에서 여행을 하고 월요일 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거든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은 여러분들 암에 열심히 하시면 보상들이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또 PT 이상이 되면은 또 연말에 저희 시너스 그룹은 연말 파티에 또 초대가 돼요. 그때 제가 작년 그 연말 파티에 제가 컨디션도 조금 안 좋았고 제가 부산에 일이 있어서 부산에도 있었고 해서 제가 파트너도 못 온다고 하고 해가지고 파티 참석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한테 김수천 스폰서님이 제 스폰서님이신데 제가 전화드려서 스폰서님 제가 컨디션도 안 좋고 이랬더니 스폰서님이 와 이러셔가지고 또 스폰서님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참석을 했는데 또 저는 뭐 저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또 늦게 갔는데 또 스폰서님이 끌고 가셔가지고 너 번호표 안 받았지? 아유 안 받을 야 받아 해가지고 또 받았는데 딱 300번이 됐는데 근데 그날따라 제가 저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나 오늘 꼭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테이블에 10명이 앉았는데 계속 제가 오늘은 꼭 저 이거 탈 거예요. 탈 거예요. 막 이러면서 계속 그러는데 딱 그 추첨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리더님이 계속 뽑는데 100번 때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인 스탑 리더님께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뽑은 게 저희 300번이었어요. 제가 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구 인터블고 호텔 숙박권, 사우나권, 뷔페권이 나와가지고 엄마랑 일요일 날, 월요일 날 인터블고에서 이제 데이트하고 또 엄마가 연세가 89세세요. 저희 친정 엄마가. 예. 그런데 피부 저보다 더 좋으시고요. 건강하세요. 그러면서 장민호 엄마랑 근데 딱 나이가 드는 건 여러분 뭘로 가늠하는 줄 아시죠? 보폭, 걸음걸이에서 나이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무작정 엄마가 저는 아직도 반찬을 해서 보내주시고 제가 이사할 때 엄마가 이사를 다 해주세요. 저는 거의 그런 편인데 그래서 엄마가 막연하게 젊다는 생각만 했는데 걷다 보니까 엄마가 잘 못 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많이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검색을 했어요. 콘서트가 있나 했더니 장민호 씨가 콘서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자고 했더니 좋아하셔가지고 엄마랑 토요일에는 콘서트를 보고 밥을 먹고 월요일에는 아침에 둘이서 사우나를 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아메를 하다 보니까 이런 행운들이 있더라고요. 2025년 시작하면서 엄마랑 여행을 하면서 반성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 오늘 제 중학교 친구가 제가 같이 왔는데 저희 엄마는요 굉장히 유별나신 분이에요. 제가 재수를 대구에서 했거든요. 엄마는 경남 합천 해인사 바로 밑에 사세요. 매일 도시락을 싸서 대구로 오셨어요. 매일. 그래서 엄마가 그 정도로 정성을 들이고 제가 진주에서 요거를 나왔는데 엄마가 합천에서 진주까지 2시간 반을 출퇴근을 하셨어요. 제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학교에. 저는 놀려고 갔는데 그 학교 공부를 너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지금 말하면은 학교 부적응자였네. 그래서 엄마가 3년을 내리 합천에서 진주로 제가 학교에서 마칠 때쯤 엄마가 도착해서 아침에 갈 땐 도시락을 싸주고 엄마는 합천으로 가시고 그걸 3년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야 너는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가도 너는 그 할 말이 없는 거야 이랬는데 제가 떨어진 거예요 학교를. 그래서 재수를 대구에서 하고 또 엄마가 1년간 대구에서 제 재수학원으로 도시락을 싸서 오시는 그런 열정을 가진 엄마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랬는데 제가 대학교 잘 나오고 또 회사를 잘 들어가면서 외국계 다니면서 엄마가 굉장히 행복하셨는데 제가 아메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엄마가 너무너무 슬퍼하셨어요. 이 딸이
제가 학교는 또 장학생으로 다녀가지고 너무 엄마의 자랑이었죠. 다 외국계 회사 다니면서 높은 연봉으로 엄마의 자랑거리였는데 갑자기 제가 아메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엄마, 언니, 시어머니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어, 그러면서 막 파란만장한 인생이 시작됐는데 어쨌든 이번에 엄마를 보면서 제가 참 엄마한테 너무 이렇게 크게 속 썩인 건 없는데 잘해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제가 2달에 한 번 엄마랑 여행을 하기로 해서 제가 이렇게 엄마랑 시간을 보내는데 올해 제 화두는 후회 없는 시간들로 채우기. 아메 한다고 저희가 아메가 소소하게 바쁜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안 하던 일들이다 보니까 아메를 하면서 정말 뒤도 앞도 안 돌아보고 그냥 아메만 한 것 같은데 큰 성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면서 작은 것들을 너무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후회 없는 시간들로 채우기라는 걸 제 화두로 삼았고, 그리고 최대한 감사로 채우기. 요거는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왜 처음에 이런 미팅장 오면은 저 여자는 어떻게 아메를 시작했을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제 강의는 사실 너무 지식들로 채워져 있어요. 제 강의 좀 어렵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오늘 저 그냥 쉽게 하려고요. 사실 오늘 엘사벳 강의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반성 엄청 했어요. 저는 지지난주 제가 S라이브 엘사벳 강의한 거 아세요? 너무 어려웠죠? 제가 100% 머리형이에요. 오늘 며칠 어떤 분이 저한테 진수가 나 너무 슬퍼서 빵을 샀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답을 뭐라 할 거예요? 왜 무슨 슬픈 일이 있었어잖아요. 저는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슬픈데 빵을 사면 슬픔이 해결돼?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아메할 사람도 아니고 제 친구도 저기 있지만 제가 아메할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잠깐 소개할게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 초중고 시절에 친구가 딱 한 명이에요. 오늘 초대한 저 친구예요. 여자아이들이 저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선생님들은 예뻐하는데 여자애들이 저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별로 기억도 없고 별로 좋은 기억이 없는데 대학교 때 직장 생활을 너무너무 즐겁게 했어요. 왜? 남자 선배들하고 제가 IT 쪽에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반도체 쪽 IT 쪽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남자들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뭐 감정에 굳이 제가 막 맞출 필요도 없고 일만 하면 되니까 저는 제가 20대 때는 나 정말 이 세상 내가 제일 행복해.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를 좀 빡센 데로 제가 옮기면서 제가 IT 쪽에 옮기면서 좀 빡세게 생활하고 있을 때 남편을 만났어요. 거래업체 사장님을 만나서 3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외롭게 자라다 보니까 저의 목표는 아이들 4명이 저의 목표였어요. 딸들, 아들들. 그래서 나이 차이 많은 언니랑 있다 보니까 외로웠어요. 여자친구도 없고. 그래서 아이를 넷을 목표로 하는데 계속 유산을 하는 거예요. 계속 유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제 직장 동료가 차장님은 모든 걸 다 가진 여자예요. 이렇게까지 할 정도였는데 계속 제가 너무나 원하는 아이가 계속 유산되면서 좀 회사를 조금 쉬어야 되는 상황에 오면서 제가 30대는 기억이 잘 없어요. 회사 생활하면서 유산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제가 기억도 없고 너무너무 우울한 30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40대에 아메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근데 제가 잘했을까요? 못했을 것 같죠? 와, 너무 정확하시다. 대부분이 뭐, 저 못했을 것 같죠? 이러면 잘했을 것 같다고 반응하시는데, 저는 진짜 표가 나요? 못했을 것 같은 거?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안 됐나 봐. 사실, MBTI 여러분들 하시죠? 대부분 다 아시나요? 저는 하나도 몰라요. 왜 일단 저는 관심이 없으면 모르고 저는 제가 상황이 생기면 그때그때 저가 저를 변화시키더라고요. 원래 저는 암해할 성격이 1도 못 돼요. 일단 남하고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요. 저는 하루 종일 책 들고 커피숍에 있으면 하루 종일 있을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아메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파서 대전에 쉬러 내려간 상황이에요. 전 직장은 서울이었는데 시댁이
대전이었고 남편 회사가 서울하고 대전에 있으면서 대전에 시댁에 쉬러 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사람이 1도 없었어요. 오직 저희 시어머니 한 명 계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이제 소비자로서 쓰던 아메이를 설명을 듣게 된 거예요. 쇼더 플랜을. 그거를 들으면서 아메이가 이런 일이었어? 저는 아메이에 대한 제품은 좋지만 이 회사도 이상하고 하는 사람들도 유별나. 그래서 저는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제품만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대로 된 설명을 들으면서 근데 그날 또 바로 알아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제품 갖다 주시는 분한테 왜 이런 설명을 저한테 안 하셨냐고. 근데 그분이 저 무서워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했대요. 저한테. 근데 제가 안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듣고 제가 회사 컴백 안 했어요. 그런데 20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요 그 회사 연봉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컴백하지 않았어요. 대단한 결정이었죠. 예. 저희 남편은 고생했겠죠. 그죠? 그래서 40대를 정말 좌충우돌 아메를 보냈는데 제가 50대가 된 거예요. 이 반응은 뭐죠? 예. 50대가 됐는데 저희 아이들이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인제 이런 사람이 쪼끔 모양을 갖춘 아메이로 50대를 맞이했는데요. 제가 3년 전에 50살이 됐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이때 코로나였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50살이 되던 1월에 제가 허리를 다친 거예요. 병원을 갔을까요? 안 가잖아요, 우리.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근데 꼼짝을 못 하는 상황이어 가지고 제가 2주를 버티고 있는데 너무너무 슬펐어요. 왜냐? 처음엔 아프니까 다들 관심을 가져주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러니까 멀쩡해 보이는데 못 움직이니까 관심도 안 가져주면서 너무너무 서러웠는데 또 하나 충격적인 거는 제가 50이 되었을 때 저희 신랑하고 나름대로 인생의 포트폴리오를 다 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50이면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성공을 했을 것이고 재정적으로 완전히 독립을 해서 남편은 세계 100대 골프장을 투어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저는 완전한 성공자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희 나름대로의 결혼할 때 썼던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50살이 됐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중1, 고1이고 제가 유산을 하면서 아이가 늦어졌어요. 그리고 나는 아메에서 10년을 넘게 보냈는데 다이아몬드가 안 됐고 제 성적표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제가 아메를 시작했을 때 우리 아이들을 좀 몰아붙인 게 있었겠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엄마 부모 자격증 있어? 초등학교 큰아들이 저한테 부모 자격증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엄마 엄마 아빠 만나서 너를 낳은 것 자체가 자격증이야 이러면서 무식한 부모의 모습을 보였었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50살이 됐는데 제 성적표가 경제적 성적표, 사회적 성적표 모든 게 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펐고 두 번째 슬펐던 건 여러분들 지금 여기 20, 30대 계신데 아까 여기 봤는데 영어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귀여웠어. 아니, 아메가 대단하지 않 저런 분이 또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지금 50이 지금 몇 살이세요? 웬일이니? 23살이 바라보는 53살의 아줌마 어떠세요? 완전 저는 20, 30대 때 50이 되면요 할머니가 될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50이면은 완전 할머니일 줄 알았는데 저게 허리가 낮고 제가 방송한 거예요. 저희 팀에서. 제가 50살이 되었는데 생각보다 젊은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할머니의 이미지가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50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제가 53살인데 여러분 그렇게 할머니 같은가요? 아니죠. 나쁘지 않죠. 그래서 제가 두 번의 충격을 그렇게 먹었어요. 저의 성적표와 내가 생각보다 늙지 않았다. 그리고 53살이 된 지난 1월이었어요. 또 한 번 놀란 거는 저희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 독립을 했어요. 저희 첫째 아들은 음악을 하는데 서울로 이제 올라갔고요. 저희 둘째는 야구를 해요. 그래서 기숙사로 이제 17, 20살이 되면서 다 떠나간 거예요.
그 첫째 아들은 제가 청정기, 정수기, 발 마사지기, 퀸 모든 걸 준비해서 저렇게 내보냈는데 우리 둘째는 청정기도 기숙사에 못 넣는데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또 첫째는 건강, 둘째가 약간 계절성 비염이 조금 있는 편이라 저 아이가 운동하니까 청정기도 필요하고 발 마사지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아무것도 못 해줘서 너무너무 미안한데 너무 대조적인 방 그림이죠. 근데 53살이 됐는데 아이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때 기분? 밥을 안 해주니까 너무 편한 건 있어요. 근데 여유가 생겼는데요. 제가 아메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진짜 감사한 1월이었어요. 어, 어, 저는 IT 쪽에서 근무했었거든요. IT 쪽에 50살 넘은 여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 상사, 아까 저한테 진수가 슬퍼서 빵을 샀어. 그분이 저 상사분이신데 그분 한 명 살아 계세요. 근데 IT는 어떻게 해고하는지 아시죠? 그냥 컴퓨터 키면 그날 아웃이에요. 액세스가 다 안 돼요. 자기가 메일에. 그러면은 너 다음날 나가는 거예요. 지금 대거 축출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우울증이 약간 오셔가지고 이제 계속 저한테 연락을 하시거든요. 근데 53살이 됐는데 제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갈 곳이 있다라는 게 정말 정말 50살 1월은 너무너무 우울했거든요. 감사함을 있었었던 3년 전인데 53살이 되니까 제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이들이 전 딸들 아들들이 목표였는데 아들만 둘이에요. 여러분 되게 우울하겠죠. 진짜 아들만 있으신 분들은요. 진짜 일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언제 엄마 찾는 줄 아세요? 돈 필요할 때만 돈 필요할 때만 찾아요. 절대 엄마 아빠를 찾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은 제가 아메하면서 굉장히 독립적으로 자라서 너무너무 진짜 제가 감사한데 너무 또 우울한 건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슬프고 이렇게 정말 저렇게 어떻게 컸는지 모르는데 저런 식으로 얘는 레고, 건담, 신문지로 놀았던 아이고요. 여기서 저희 아들 한번 찾아오실래요? 아니,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 항상 우리 아들 머리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어머니, 친구들은 찬우 머리를 항상 이렇게 그려 하면서 저가 그런 그림을 몇 장 받아서 제가 의문이 들었어요. 왜 남자아이를 여자아이로 그리지? 근데 그 사진을 발견한 거예요. 요한 거예요. 제가 돌아다니고 막 좀 별로 관심 없는 일을 안 하니까 애 머리도 안 깎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 스폰서님 더 웃기세요. 김수현 스폰서님. 제가 어느 강의에서 이 사진을 하고 강의를 내려갔더니 굳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려고 나오시나 했더니 여러분 정정 하나 하겠다고. 유진숙 씨는 아메를 해서 정신이 없어 머리를 안 깎인 게 아니라 원래 정신이 없다를 원래 정신이 없어서 아이를 저렇게 한 거지 그거를 아메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다 이러면서 굳이 나오셔서 반 미팅에서 정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저희 엄마세요.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 엄마가 머리를 깎여줬는데 우리 아들도 저러는 거 엄마가 신문지 해가지고 엄마가 저렇게 아기 때 깎아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7살 되던 해 독립선을 하더라고요. 나 미용실 가겠어. 그래서 7살 때부터 혼자 미용실을 다녔어요. 예, 그래서 미용실 원장님이 너무너무 해주면서 이렇게 멀쩡한 애를. 그래서 미용실을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애들이 그림을 이제 안 그리기 시작했답니다. 이제는 각자 꿈을 향해서 이렇게 어느덧 이렇게 커버렸어요. 한 명은 음악으로, 한 명은 운동으로 이제 다 출발했고요. 제가 되게 얘네들이 떠나고 나니까 미안한 마음들, 여러분 아시죠? 그렇다고 제가 학대했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굉장히 지금 20살, 17살들한테 너네 엄마, 아빠 아들로 태어난 거 어때?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대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아이들 떠나보내면서 만감이 교차해서 되돌아봤을 때는 왜 집에서 기다리면서 간식을 제대로 해준 적 없고, 저는 또 안 좋은 거 안 먹인다는 주의여가지고 아이들이 빼짝 말라 있어요. 안 좋은 걸 별로 안 먹이다 보니까 집에 막 과자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되게 그런 게 불만이었는데, 어느 날 갔더니 저희 집에 주방에 라면의 종류들이 한 막 쫙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랬더니
그 야구 감독님이 애가 좀 살도 쪄야 되니까 아빠한테 안 좋은 것도 먹이라고 하니까 코스트코에서 진짜 라면 종류를 딱 해가지고 한 수십 개를 진열을 해놨더라. 저 보라고. 그래서 이제 저런 것도 먹는데 제가 미안한 마음이 많았는데 돌아보면 사진을 찍었더니 저렇게 해맑게 애들이 웃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함보다는 지금은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아이들한테 지금 꿈을 향해서 제가 예체능이에요. 돈이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어마무시해요. 애가 이번에 전공을 바꾸면서 또 모든 드럼에서 작곡으로 바꾸면서 모든 걸 또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엄마가 아빠의 물론 능력도 중요하지만 엄마가 부탁했을 때 엄마가 해줄게. 이번에 이제 나가는데 도움을 제가 많이 줬거든요. 모든 제품 하는 거 제가 이제 했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는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순. 야, 아빠가 안 된다고 해. 이번에 아빠는 자취를 안 시킨다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하라는데 엄마가 해줄게. 해가지고 제가 해줬거든요. 지금은 각자 너무 바빠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여행 갈 때만 모이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짧게 1박 2일로 저희는 이렇게 토요일 아침 출발해서 일요일 오는 이렇게 일본 여행을 저희는 자주 하는 편이고 또 그 사이에 저는 아이들이 성장한 만큼 저도 달팽이처럼 이렇게 서서히 성장하고 있고요. 또 아내가 보내주는 여행도 이렇게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외롭게 자랐다고 했잖아요. 성격도 별로였고 그런데 이 아내 안에서 이렇게 또 많은 이쁜 저보다 젊고 예쁘고 착한 파트너들이 이렇게 생기고 저희 팀에 이렇게 아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50이 되고 저희 둥지를 다 아이들은 떠나갔지만 저는 이렇게 새로운 제가 이제 예쁘게 케어해줄 저희 가족이 생겨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53세라고 했잖아요. 제가 살아갈 날이 많을까요? 살아온 날이 많을까요? 예, 저는 참고로 110세까지 살 계획이거든요. 저희 엄마가 89세세요. 정정하세요. 저희 엄마는 38년생이시거든요. 38년생인데 지금 89세세요. 제가 73년생인데 100세 못 살까요, 여러분? 이렇게 뉴트릴라이트와 이런 좋은 환경이 있는데 그래서 110세를 살 것 같아서 제가 110세라고 하니까 나가면은 징그럽다고 110세는 너무하다고 100세로 줄여달라고 해서 제가 100세로 사실 줄인 거예요. 100세 시대를 여러분 건강히 살려면 일과 삶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하대요. 그리고 건강과 부가 공존하는 삶. 이게 요즘 조속노화라고 해가지고 서울대 아산병원 정희원 교수님 굉장히 요즘 유튜브로 인기 많으시잖아요. 이분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걸 딱 넣으면서 어떤 생각을 한 줄 알아요? 이거 아메인데?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거 진짜 아메인데? 우리가 하루 종일 하고 있는 일들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저희 남편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제가 이제 좀 비용을 남편 카드를 좀 써요. 이게 남편한테 날아가잖아요. 저희 신랑이 저희 아메를 취미활동 잘하고 오셨어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왜 저희도 지금 커피숍 아니면 밥값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살짝 기분은 나쁘면서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진짜 다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는 사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밥 먹는 사진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강의하는 것 빼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커피숍에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게 뭔가요? 저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일과 삶이 함께하는 게 바로 아메이고 제가 계속 유산을 하고 저는 초등학교 때 개근상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약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제가 아이폰을 저희 가족이 다 쓰다 보니까 몇 년 전 몇 월 오늘 하면서 사진을 띄우잖아요. 가족에. 그럼 저희 신랑이요 저한테 사진을 보내요. 야, 몇 년 전 유진숙 지금이 훨씬 건강해 보입니다. 이렇게 딱 저희 메시지를 보내요. 매년 제가 이제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이거 딱 아메인데 이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일과 삶과 건강과 부가 함께 공존하려면 제가 육하 원칙에 육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걸 또 생각해 봤어요. 누구와 함께 하는가? 여러분, 앞집 아줌마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못한 내가 좀 자랑할 거리가 있는 그녀들과 아니면 이 자리에서 멘토와 성공자들을 보면서 함께 할 것인가? 그죠? 그리고 어디서 함께 하는가? 돈 쓰면서 커피숍에서 브런치 얼마나 비싼가요? 괜찮은 커피숍 아시죠, 여러분? 밥값인 거 아시죠? 어디서 함께 할 것인가? 이런 미팅장에서 여러분, 배움이 있는 미팅장에서 함께 할 것인가? 그리고 왜 함께 하는가?
단순한 재미? 그죠? 아니면 여기서 생산성 있는 거. 저는 생산성 없는 일을 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데, 최근에 한 분은 오전에는 교회, 오후에는 골프. 그거를 하루 꽉 채워서 있으시는 거예요. 돈 쓰고 시간 쓰고. 정말 그렇게 비생산적인 거에,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약간 흑백 논리가 좀 있어서 좀 죄송한데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면서 또 나중에는 뭐라는 줄 아세요? 돈이 없으시대요. 예. 돈이 없어서 야, 이거 프로모션 뭐 나눠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비생산적인 시간을 쓰면서 이 안에서 생산적인 거, 같은 소비를 하지만 이게 소비가 어떻게 우리의 자산으로 연결되는지를 학습하는 이런 장소. 그리고 무엇을 함께 할 것인가? 정말 재미를 함께 할 것인가? 남 험담한 그런 장소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꿈을 함께 할 것인지. 우리가 목표가 있는, 목적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성공을 논할 수 있는 그런 걸 함께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마음 맞을 때는 좋아요, 주부들. 에? 그런데 어떤가요? 하나 틀리면 탁 돌아서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언제까지 하시나요? 평생 같이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안에서 평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함께 하는가? 밖에 가면 저희 남편은 IT 쪽에 사업을 해요. 철저하게 윈 루즈 게임이 지배하는데요. 저희 남편이 입찰이 붙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입찰이 떨어져요. 맞잖아요. 우리 남편이 성공 노하우를 누구한테 가르쳐 줄까요? 우리 신랑이 죽는 일인데 안 가르쳐 주잖아요. 이곳은 어떤가요? 대구까지 왔잖아요. 제가 여기 제 파트너 한 명도 없는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스템에서 배운, 시스템에서 얻은 그런 감사함으로 또 어디든지 가라고 하면 가잖아요. 저희 스폰서 전화, 대구, 네. 부산,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 공짜로. 여러분 여기 돈 지불하고 오신 분 있으신가요? 이런 노하우를? 저는 IT 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교육부서에 있으면은 강사를 초빙하면요.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시스템을 하나 가지고 오려면요. 엄청 비싸요. 다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 돈 지불한 거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 아직 젊으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위기가 기회라는 말 진짜 와닿으시는 분. 이제 네. 저는 저희 남편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아메를 알아들었을 때 저희 남편 회사가 좀 힘들 때였어요. 부도 채권을 받아가지고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 때 제가 아메가 들렸어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자기 나 때문에 아메 알아들었잖아. 막 이렇게 제가 다이아몬드 되면 저희 신랑이 와서 그 얘기 해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위기일 때 정말 그때는 기회인지 몰랐지만 그래도 제 귀가 열려가지고 이 아메이란 기회가 들렸던 것 같아요. 교만이 조금 내려가면서. 그래서 저는 위기가 기회라는 걸 너무너무 알고요. 살다 보면 여러분들 고통 총량의 법칙 여러분들 아세요? 고통 총량의 법칙? 진짜 이거 맞아요, 여러분. 저는 30대 남들은 저를 다 부러워했어요. 제가 30대 저희 남편 회사가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사람들은 몰랐어요. 왜? 저는 그냥 편하지 않게 생활했기 때문에 남들은 제가 와 정말 부러워 막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아는 골마가고 있을 때였거든요. 아무도 모르죠. 저만 알고 저희 신랑만 알고 엄마만 알고. 근데 변수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30대 맞았던 그 변수는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가정에서건 사회에서건요 제대로 된 교육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건강 중요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건강을 지켜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았고요. 돈이 그렇게 중요한데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교육받고 학교 나오셨어요? 오직 사회에서 쓰여지지도 않을 그런 지금은 챗GPT에 물어보면 다 나올 만한 거 달달달달 외우느라 여러분들 시간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 공부 안 시켰어요. 챗GPT 다음으로 지금 펄플렉스티가 나온 거 아세요? 모르세요? 챗GPT를 잘 쓰려면 질문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펄플렉스티는요, 우리가 못하는 질문을요, 알려줘요. 너 이런 질문 필요하지 않니? 그리고 챗GPT 거짓말하는 거 아시죠? 네, 우리 아들이 욕 엄청 하더라고요. 그런데 펄플렉스티 같은 경우에는 근거 출처 논문이나 자료까지 링크를 다 보내줘요. 예, 그래서 업그레이드 된 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학교에서 앞으로 사회에서 다음 세대에 쓰여지지 않을 지식을 외우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30대에 저는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회사 다닐 때 무슨 신문만 봤냐면 전자신문만 봤어요.
왜? 제가 회사다 반도체 IT 쪽이었기 때문에 전자신문을 봤다니까요. 제가 그 당시 연봉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신랑이 결혼할 때 저희 신랑이 거래업체 사장님이니까 저희 회사 기본 연봉을 알잖아요. 저한테 저기 어느 정도 돈을 좀 해서 없는데요. 저희 신랑 깜짝 거짓말인 줄 알았대요. 근데 진짜 전 돈을 다 썼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혼수 준비를 저희 신랑이 다 해왔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아직 제가 해온 줄 알아요. 저희 신랑이 다 했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지만 여행 다니고 밥 사주고 하나도 못 모았어요. 너무 몰랐던 거죠, 무식하게. 그래서 지금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요, 벌써부터 통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저희 아들이 이제 독립을 했으니까 통장을 몇 개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지금부터 벌써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최근에 좀 변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암에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제가 이 안에서 배웠기 때문에 50대 작년 말에 저한테 어떤 변수가 왔는데 제가 초연해지더라고요. 내가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나 감사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암해였어요. 그럼 여러분들 노후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노후 얘기하면은 금액으로 생각하죠. 내가 한 30억은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부동산 몇 채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애들 잘 의사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노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생각 혹시 여기는 계신 분 없으시겠죠? 있으신가요? 이제는 저희가 사람들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병원에서 살려요, 계속. 제가 아는 친구는 간호사인데 요양병원에 있는데 돌아가실만 하면 다시 살아나시고 가족들이 그 6번이나 왔대요. 돌아가신다고 준비하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다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준비해야 될 미래 준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미래에셋 투자교육소장 강창희 연구소장님 아시죠? 이분이 얘기한 게 행복한 미래는 뭐? 평생 현역에 있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와닿지 않으세요? 네,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면 끝까지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일을 하려면 여러분들 뭐가 필요한가요? 건강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건강이 바닥인 상태에서 이 아메이를 만났는데 밖에서 여러분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 생각하시나요? 건강도 잃어봐야지 그 소중함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젊은 분들 두 분 앉아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 안에서 죄송한데 옆에 분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근데 저 분당에서도 뵌 것 같은데 진짜요? 웬일이니? 그 PT? 대박. 와,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분당에 저희 스폰서님하고 저 봤죠? 분당에서 제가 저희 스폰서님 소개하러 올라갔는데 너무나 잘생긴 젊은 친구가 딱 뛰어 얼마나 강의도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사회자가 얘기할 때 보통 사회자 신경도 안 쓰잖아요. 제가 사회 딱 열심히 바라보셔가지고 제가 사람 얼굴 정말 기억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저희 아들도 저렇게 컸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20살 2월 27일이 본인 생일인데 그때 이후로 제가 바로 미팅장 초대하려고요. 아메이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젊은 나이에 이 안에서 건강 케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알고 있다. 돈을 떠나서 건강 관리를 미리 배운다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변했죠. 그러면 돈 버는 방식도 변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아이들한테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 잡아야지. 이 패러다임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남편은 IT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카이스트 아시죠? 저희는 대전에서 사업을 해요, 저희 남편이. 박사들만 만나잖아요. 그래서 공부 안 시켜요. 저희 신랑은 처음부터 공부 안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얘가 뭐를 좋아하는지 생각하면서 공부와 관련 없는 음악과 운동을 시킨 거예요. 세상이 변했고요. 저희가 반도체 이쪽이 때문에 월드와이드 웹. 세상이 과거에는 내 지역적인 거에서 모든 돈 버는 방식이 해결됐다면 지금은 글로벌이 하나의 시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게 지금 대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앞에 식당을 연다든지 뭐 문방구점을 연다든지 굉장히 시대에 떨어진 거겠죠.
소유에서 연결로, 접속으로, 공유로, 이거 여러분들 이 안에서 너무 많이 들어보신 얘기잖아요. 근데 밖에는 이 얘기를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아직도. 그죠? 세상이 변해서 지금은 여러분들 이 하나로 저희 비즈니스 하지 않나요? 과거에는 핸드폰으로만 비즈니스 할 수 있었나요? 세상이 너무너무 변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진짜 19세기 마인드로 살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저희도 여행 갈 때 에어비앤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뭔가를 과거에는 만들거나 팔거나, 과거에 돈 버는 사람들은 뭐예요? 만들거나 팔거나였어요. 돈 쓰는 데는 사는 사람. 지금은요, 만들거나 팔거나 하는 사람보다 만들거나 파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걸 우리 개인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어떤 뭐 아이템을 선택한다든지 그런 사업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이 이런 걸 연결하고 접속할 수 있다면 정말 큰 기회가 되겠죠. 그런데 이걸 고속화시킨 게 바로 코로나였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되면서 진짜 사람이 리스크가 됐어요. 사람이 전염의 매개체가 되면서 사람이 오히려 리스크가 됐죠. 그래서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스마트 팩토리로 빨리 전환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나요?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식당에 직원들, 종업원들 없어요. 다 키오스크로 주문하고요. 그 로봇이 다 배송해요. 사람이 없어요. 주방장에서만. 주방장도 곧 대체되겠죠. 일본에선 스시, 밥알 개수까지 다 맞춘다고 하잖아요. 기계가, 로봇이.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서비스가 우리 서비스 업종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 나이 들면 우리 뭐 하려고 했어요? 나이 들면 식당 가서 일 좀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자리가 로봇한테 없어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미국에서는 AI 가정교사 온다. 지금 과외 선생님들이 어떤 사람들은 학생들을 자르잖아요. 미안해서도 잘라. 정말 비싼 과외를 비를 받는데 이 아이가 자세도 안 나고 성적도 너무 안 나오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을 자르기도 하고요. 지금 아까 제가 챗GPT 얘기했잖아요. 챗GPT가 진짜 더 발전해가지고 진짜 수학 문제를요, 제가 헷갈린 게 있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진짜 너무 잘 풀어주더라고요.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선생님한테는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이러면 선생님이 좀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AI는 내가 똑같은 질문을 바보같이 질문해도 싫어할까요? 안 싫어할까요? 다른 방식으로 계속 풀어주는 거예요. 선생님도 풀이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챗GPT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못 알아들어서 질문을 또 하면요, 또 다른 방식으로 계속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가정교사 선생님이 편할까요? AI 챗GPT가 편할까요? 주가 확 떨어졌어요, 미국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예전에는 블루 칼라만이 로봇이 대체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화이트 칼라, 지적 노동자까지 지금 침범받고 있는 게 바로 이 AI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AI에 대체되지 않을 일을 해라. 아무 일을 AI가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겠죠. 네, 좀 대처해주면 좋겠어. 비싼 AI 프로그램 하나 사가지고 돌리면 좋겠죠. 그런데 아메이는 절대 AI가 대처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었거든요. 하우스홀드 골드. 우리 가정 속에 금맥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부 개척 시대 때, 골드러시 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금광이 있다고 많이 몰려갔었어요. 그런데 금을 채취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헛수고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몰려온, 서부 개척 시대 그 몰려온 사람들이 쓸 생필품을 판매했던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다 부자가 됐어요. 네. 확실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허황된 꿈을 꾼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제가 IT 쪽에 근무했잖아요. 제가 한번 딜하면은 수십억짜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치약을 판다고 하니까 저희 신랑이 치약?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 매출이 돌아가고, 제가 아들이 캐나다에 있을 때 캐나다에 한 달간 있어도 제 매출이 유지되고 수입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저희 신랑 진정한 CEO시군요 막 이러면서, 저희 남편 한 번도 아들한테 못 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한 사실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금광이 있지만 내가 캘 게 확실하지 않다면은 그것보다 확실한 사실에 주목하자는 거죠. 그리고 100세 시대에는 당장 나오는 월 소득이 아니라
꾸준한테 나한테 부를 창출해 줄 수 있는 파이프라인 같은 자산 소득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필요한 사람 있으세요?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매달 나오는 소득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혹시 당장 하는 일을 하면서 이와 같은 보상이 같이 주어지는 그런 일 밖에 있을까요, 여러분? 건강도 챙길 수. 저는 IT 쪽에서 그렇게 높은 연봉을 받고 일을 했지만 제가 건강이 바닥이었어요. 너무 바쁘면 화장실도 못 가요. 저희 신랑이 저를 선인장이라고 불러요. 물을 안 마셔요. 일하다 보면 화장실 가기 귀찮잖아요. 그러면 저는 물을 안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선인장이라고 부르고, 제가 아메하면서 엄청 혼난 게 정수기를 전달하면서 본인은 정작 물을 안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엄청 제가 물도 싸들고 다니고, 저희 신랑이 유일한 잔소리는 물 많이 마시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제가 물을 안 마셨기 때문에 제 자궁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겠죠. 전 늘 헤르페스 바이러스, 입술, 입안이 괜찮은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물 마시면서 비타민 B군을 잘 보충해 주니까 10년간 입병이 한 번도 안 생겼어요. 예, 그래서 무식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을 하면서 공무원을 제외해서 연금이 되고, 그게 자녀한테 상속이 되고, 이렇게 자기 개발이 되면서 자립까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저는 사실 암의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가이드 자격증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여행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결혼을 하고 가족이 생기니까 4명이 움직이면 비용이 너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면서 여행하는 횟수가 줄었는데, 아메이를 딱 설명을 드리니까 부부, 가족, 공짜 여행이 된다고 하고, 상속이 된다고? 저희 남편은 사업을 했는데, 그 자본금이 작은 상태에서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금 많이 시작한 친구하고 우리 신랑과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들이, 저는 평범한 직장 생활이나 공무원 하는 거 너무 싫고 본인의 일을 했으면 하는데, 그때는 항상 자금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는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지지 기반, 비빌 언덕이 됐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제 여행하고 상속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많이 바뀌었어요. 당연히 아내가 해줄 걸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평생 할 수 있는 일, 자기 개발, 자립, 나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큰 가치로, 제가 이렇게 이제 50 넘어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가치를 이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가장 좋은 노후 준비 방법 뭐라고요? 평생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책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저는 암에 와서 이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졸업과 동시에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수입은 영원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돈을 팡팡 쓰면서 돈을 하나도 안 모았겠죠? 그런데 제가 회사를 퇴직하고 이제 퇴직금으로 주식으로 홀라당 날리고, 이제 그 다음 달에 돈이 안 들어와가지고요, 제가 너무 쇼킹했어요. 그래서 저희 신랑한테 여보 돈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아니 회사를 퇴사했는데 당연히 돈이 안 들어오죠. 근데 저는 남편한테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일을 해서 제 통장에 썼던 사람이라 제 통장에 돈이 딱 안 들어오니까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신랑이 카드를 줬어. 근데 그 카드를 못 쓰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소득이라 돈이라는 게 안 들어올 수가 있구나를 처음 알고 굉장히 몇 년간 멘붕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안에서는요, 이걸 알려주더라고요. 저 처음 알았어요.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 수입은 똑같은 수입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그 전에 모르셨죠? 이 두 분은 얼마나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수입이 있다는 걸 20대 때 알았다니까. 지금 얼마나 준비를 하겠어요. 너무 이쁘네요, 진짜. 예. 자, 노동소득과 자산소득. 저는 노동수입에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직도 95%의 사람들이요, 자기 아이들한테 열심히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아직도 얘기하고 있죠. 너무나 안 됐죠. 이 노동소득 그리고 자산소득, 저는 이 안에서 자산소득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너무 이런 시스템에서 돈이 나온다고? 이런 대단한 게 있다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 부동산으로 여러분들 자산을 쌓을 수 있어요. 자산은 뭔가요? 자본에서 돈이 나아지는 걸 자산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 시스템이 자산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부동산, 대구는 그나마 저렴하죠. 제 친구들은 서울에 많은데요, 한 채 보통 아시죠? 반포는 50억이더라고요, 한 채. 그럼 우리 살 수 있나요? 금융자산, 주식 단타하는 거 말고 배당금 딱딱 받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융자산, 돈 없는데 우리 금융자산 쌓을 수 있나요?
그리고 산업자산. 저희 남편이나 이렇게 기업을 하는 사람들 빼고 이런 자산을 가질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 건요. 바로 인적 자산이에요. 내가 저같이 친구, 진짜 초중고 대학생을 틀어서 친구 한 명 있는 저도 아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인적 자산을 통해서 우리가 인적인 주변 사람을 통해서 자산을 쌓는 법을 오늘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그 저작권, 저희 그런 능력 없잖아요. 그래서 이 노동소득은 여러분 진짜 임시소득이라는 거예요. 언제 잘릴지 모르고요. 내가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소득은 또 끊기는 거예요. 이 자산소득이야말로 인세소득이에요. 그런데 이 임시소득은 내가 일을 하면 수입이 나오고, 하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내가 투자한 시간과 수입을 맞바꾸는 일이라는 거고, 인세소득은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요, 큰 돈이 되지 않아요. 왜? 시스템에서 돈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이제 여기서 수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많이 가서 해주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번 달 나오는 수입에 너무 포커스가 돼 있어. 그래서 이번 달 나오는 수입이 있을 때 자산 수입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요, 그분들은요 또 다른 노동소득을 찾아요. 그래서 쿠팡을 딜리버리를 한다든지 뭐 택시를 하나 더 한다든지, 그거는 어떤 투잡 쓰리잡, 그런 식의 투잡 쓰리잡의 노동 수입을 쌓아가는 거는 여러분들 어떤 일인가요? 골병 드는 일이에요. 진짜. 그래서 빨리 생각의 전환을 바꿔서 내가 현재 노동 수입을 빨리 끝내고 자산 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산 소득 구축할 수 있는 기회. 이거는요, 저처럼 사람 없는 사람도 가능한 건요, 아이템이 대단한 거예요. 아이템이 바로 생필품이기 때문이에요. 치약, 칫솔, 비누, 샴푸 누구나 쓰죠. 남녀, 노소, 가난하건 부유하건 쓰죠. 전 세계 모든 사람, 저는 캐나다에 저희 홈스테이 맘이 저희 제품을 쓰고 있어요. 캐나다에서도. 매일매일 치약, 칫솔, 남편분이 수입을 여러분들은 안 준다고 양치질, 샴푸 안 하실 수 있나요? 매일매일 써야 되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쓰죠. 반복해서 쓰죠. 이러한 수많은 생필품을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어디서 사서 지출을 하면서 쓰셨죠? 평생을. 그러면 이 평생 나의 소비 지출은 누군가한테는 평생 소득이었겠죠. 아멘은 굉장히 심플해요. 너와 나,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의 평생 지출을 아메이라는 마트를 이용함으로써 우리의 평생 수입으로 가져올 수 있어. 너무나 심플한 개념이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요? 2죠. 왜예요? 왜 1 더하기 1이 2인 거예요? 너무 당연하니까 이거 설명을 하려고 하면 설명할 수가 없어. 아메이 마트 이용이 바로 그건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메이는 이렇게 같은 생필품 제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굴뚝이 없는 회사예요. 친환경 유기농 원료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 회사고요. 옆에는 듀폰. 여러분들 코로나 때 다크워터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다큐멘터리 영화. 이 듀폰을 그린 영화예요. 이 듀폰에서 만드는 그 테프론 프라이팬 있죠. 그런 어떤 코팅 용제로 쓰이는 것들이 강에 흘러 들어갔는데 이 강 주변 직원들부터 이 강 주변 루지애나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질병에 노출된 거예요. 그래서 지역 출신의 변호사가 이 글로벌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해서 지금 계속 승소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 영화에는 이 회사에서 근무하던 여자분이 낳은 기형아 아이도 이 영화에 출연이 돼요. 그래서 PFOA, 그래서 일회 용기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메이는 이 말이 지금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신가요? 초기의 분들은요, 많이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값진 워딩인지.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여러분, 이거 가치를 못 느끼시겠죠? 세상에 기회가 많나요, 여러분? 저는 대전에 왔을 때 우리 신랑한테 나 스타벅스를 할게. 제가 스타벅스 좋아하니까 나 스타벅스 하나 해줘. 이랬거든요. 저희 신랑이 막 이러더라고요. 봤더니 건물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게 임대업이더라고요. 커피숍 사업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또 꿈깼고요. 기회가 안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메이는 제가 이렇게 못생겨도 화장품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준다는 거, 그리고 창업 이념이 자유가족 희망보상.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리더님은 진짜 이거 다 느끼실 거예요. 저는 아직 겨우 이제 사파이어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맛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몸소 이제 체득하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메의 비전과 가치는요, 생산 철학과 유통 철학이에요. 생산 철학은요, 이 생산 철학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유기농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거예요. 생산 철학 때문에. 그래서 이 창업자가 쓰신 이 책에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 보면은 지구의 환경을 해치면서 그리고 인간의 해가 되는 제품을 만들지도 생산하지도 유통하지도 않겠다라는 이 문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한테도 너무너무 괜찮죠. 이 LOC 원액을 강에 부어도 생분해되는 제품으로 자연으로 돌아간다라는 거. 그리고 유통 철학이죠. 일반적인 유통은요, 생산자들이 150원, 이거 하나를 이제 리모컨을 200원에 출하할 때는 150원 원가에 50원 마진을 보고 이걸 출하를 한단 말이죠. 과거에는 광고,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들이 이게 1,000원에 샀는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이제 대형마트나 온라인 상점들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유통 비용이 30% 저렴한 700원으로 소비자들이 가져가게 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200원짜리가 우리가 700원에 샀다라는 건 중간에 있는 광고 유통비 500원을요 지불했다는 거잖아요. 누가 지불했나요? 소비자가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 500원이라는 거가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이 500원이라는 돈 안에는 이마트가 만들어졌고요. 또 대형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만들어졌고요. 또 동네에서 가볍게 쇼핑하려고 이마트 24실, 그리고 나 비싼 거 좋아해 하시는 분들한테 신세계백화점, 그리고 24시간 쇼핑하라고 쓱닷컴까지. 이렇게 이 많은 유통 채널들이요. 여기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보세요. 이 피존이요. 4리터에 8,400원 하던 피존이 김수현 별그대란 드라마가 뜨면서 김수현이 딱 들어가니까 3.5리터로 줄이면서 얼마? 1,500. 이거 누가 3,000원이라는 금액을 누가 또 지불했죠? 저희가 지불했잖아요. 그죠? 자, 김수현 씨 보세요. 지금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대요. 그거 뜨고 나서 지금 연 수입이 얼마요? 600억. 500억. 네. 대박이죠. 이거를 김수현 씨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누가 지불한 거다? 여러분 다 개인이 지불한 거다. 근데 아메이 유통은요, 조금 달라요. 아메이 유통은요, 일의 기회를 제공하는 유통이에요. 자, 아메이는요, 생산 원가를 높였어요. 저 200원 출하하면서 150원 원가를 아메이는 150원 원가에 150원을 더했어요. 300원 원가요. 친환경 유기농 원료를 쓰고요. R&D를 아메이는 직접 해요. 많은 회사들이 R&D 직접 할까요? 많은 회사들은요, R&D 따로, 원료 따로, 포장 따로, 유통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아메이는 원라인 시스템이에요. 모든 걸 다 같이 해요. 그래서 R&D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가를 높여서 300원에 만들어진 제품을 350원에 출하하는데 광고하지 않겠고 유통하지 않겠어. 우리 제품을 써주는 회원 소비자들한테 다이렉트, 아메이는 다단계가 아니고 다이렉트 셀링이에요. 직접 판매 방식이에요. 제가 이걸 왜 이해했냐면 저는 델 컴퓨터라는 곳에서 일을 했어요. 델 컴퓨터는 유일하게 유통 채널을 끼지 않아요. 고객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저희는 연결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했던 사람이라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되게 놀랐어요. 아메이가 다단계 아니라고요? 직접 판매 방식이라고요? 직접 판매 방식은 고객한테 혜택이 너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날 바로 알아들었던 게 바로 이 다이렉트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이 350원에 만든 걸 700원에 주는데 아메이가 자선회사인가요? 기업이죠. 이익을 남겨야 되죠. 그래서 마케팅은 해야 된다는 거죠. 마케팅 비용을 별도로 책정한 걸 누구한테 주겠다? 우리 제품을 써주는 우리 회원 소비자한테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합리적이지 않나요? 내가 올려주던 거에서 내가 내려받겠다라는데 이게 이상한 건가요? 그래서 아메이는요, 돈 버는 방식이 3가지예요. 내가 소비만 해도 돈을 벌고요. 소비하면서 주변에 조금만 알리면요, 내가 먹는 영양제 값 정도는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내가 쓰는 제품이 왜 좋은지 학습하면서 공유 연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메이는요,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소비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유통이에요. 소비자만 해도 돈을 버니까. 그러면서 소비자가 일을 할 수 있는, 평생 일을 할 수 있는 유통권을 주는 게 바로 이 아메이 유통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존 마케팅에서는 소비자들은요, 돈을 쓰기만 해요. 저 위에 검은 줄 위에 사람들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죠. 돈을 쓰는 사람과 돈을 쓰는 사람과 돈을 버는 사람들이 완전히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아메이 유통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요, 돈을 쓰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통에 있는 돈을 내가 가져오기 때문에 돈을 쓰기도 하지만 돈을 버는 프로슈머가 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 아메이 유통이에요.
아메이는 소비자 권리 찾기 운동이에요. 생산 철학 때문에 소비자만 돼도 너무너무 여러분들 혜택이고요. 유통 철학 때문에 여러분들 평생 일의 기회, 사업의 기회가 되는 게 바로 이 소비자 혜택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정기 구독이 지금 대세다 보니까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가 이제 들어와서 2년간 27만 5천 원에 이제 이 쿠폰을 여러분이 또 이용하실 수 있죠. 이거는 아메이는 이제 그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해외로 다 공장을 빼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생산 원가의 몇 프로인가요? 85%. 이 출하한 제품의 가격의 80에서 85%를요, 원가에 다 쓴다는 거예요. 재료비에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력은 자동화가 됐기 때문에 겨우 인건비는 10%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메이 제품요, 비싸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메이는 합리적인 가격이라 하는 거, 품질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은 게 합리적인 거거든요. 예, 소나타를 티코 가격에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비싸다라는 그 기준이 아니고. 그래서 아메이는 뉴트리션, 화장품 뷰티, 그리고 우리 몸에 바르는 제품들, 그리고 우리 집에, 그리고 부엌에, 그리고 청정기, 정수기 이런 좋은 제품들이요. 세계 탑을 하는 제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은 제가 지금 못하고 왔는데 어제의 사진인데 아침마다 이렇게 여러분 굿모닝 열심히 하고 계시죠?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개인적으로. 인바디 사진을 다음에 좀 실어야겠다. 제가 근육량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굉장히 저는 D예요. 완벽한 D예요. 네. 그래서 진짜 믿으셔야 돼요. 진짜요. 제가 다음에 올 때는 제가 딱 올게요. 그래서 저도 완전 D자예요. 제가 또 초등학교 때 육상 선수였답니다. 근데 전 고기를 안 먹는데 제가 이 프로틴으로 그 근육량을 다 유지하고 있어요. 여자가 50이 넘으면요, 여러분 아시죠? 중부지방으로 이제 체지방이 몰리고 튼튼한 하체에 이제 근육이 빠지거든요. 이제 저는 그렇지 않은 게 이렇게 아메이 안에서 제가 운동을 좋아하지 않겠죠, 애 키우다 보면은. 그런데 이 아메이 안에서 먹는 거 그리고 운동으로 이렇게 채워주니까 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더블엑스. 제가 계속 유산을 할 때 저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더블엑스를 권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산을 계속 하니까 제 전국에 있는 병원을 다 돌아다녔겠죠. 근데 제 자궁이요, 너무 완벽하대요. 자궁 내벽도 좋고 무록도 없고 한데 이제 근데 그분들은 물이 부족한지 제 식생활은 연구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마지막에 만난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면 진숙 씨 영양으로 들어가 보자 하면서 추천해줬던 제품이 더블엑스고, 그래서 제가 두 아이를 또 건강하게 낳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비만이 이제는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인가요, 질병의 문제인가요? 비만은 질병이에요. 그래서 비만과의 싸움인데, 이거가 이제 비만을 이제 싸우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일란성 쌍둥이들은 유전자가 100% 동일하죠. 그런데 우리가 유전자가 동일하면은 우리가 발현되는 것도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전자 일란성인데 여러분 100% 똑같던가요? 아니면 우리가 봐도 대충 구분이 되던가요? 구분이 되죠. 네, 그게 이제 음식과 장내 환경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인데 뚱뚱한 사람의 장내 세균을 쥐에 넣어보고 날씬한 쌍둥이의 변을 실험생지에 넣어봤더니 진짜 그렇게 큰다는 거예요. 네, 그게 장내 세균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변에 파킨슨, 치매 너무 많지 않나요? 네, 이런 것도 다 장내 디스바이오시스, 장내 불균형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내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우리의 100세 시대의 건강의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저 365 유산균도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주면 어떤 사람은 나는 괜찮아, 근데 나는 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다 다양한 반응이었죠. 그런데 그게 알게 된 거예요. 장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일률적인 유산균으로는 효과가 덜했다면은 지금은 그 사람에 맞게끔 우리가 변을 가지고 그 사람에 맞는 피마스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장내 환경에 맞는 유산균을 맞춤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획기적인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긴 하루의 마무리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운동 좀 하고 씻고 이제 앉아서 근데 저는 흰머리도 아직 별로 없고 저는 탈모도 없는데 저는 이제 쓰고는 있는데, 이번에 어떤 강사님께서 팁을 주셔가지고 제가 산에 갔다 와가지고 여기 긁었는데 여기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거를 그제부터 여기 허리에 한번 해보고 있어요. 효과가 있는지 제가 한번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두피는 너무 건강하니까
피부에는 어떻게 좀 효과가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또 엘사벳 강의를 엄청 근적 개선에 관한 장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험해 보려고 옆구리에 지금 대고 있는데 좀 효과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경피독이 지금 암도 너무 많은데 이 경피독이 암의 주요 원인이라는 거 매일매일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추어들은 이렇게 골프 선수들도 골프 선수도 돈을 쓰죠. 우리 남편 같은 경우에. 그런데 프로는 돈을 벌면서 쓰잖아요. 소비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계속 아마추어들은요 돈을 쓰는 거예요. 기준도 없이. 얼음물이 나오는 정수기가 좋은 줄 알고 뜨거운 물이 나오는 정수기가 좋은 줄 알고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소비하시는 분들은요 광고 보고 소비해요. 그리고 가격 싼 거 보고 소비하고요. 그냥 편리하면 좋아해요. 복잡한 거 싫어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소비는요, 내 지출로 변환되면서 누군가한테는 수입으로 계속 들어간다는 거야.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나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죠. 근데 아메이는요, 좋은 물의 기준이 뭔지, 그리고 내 피부에 남지 않는 건 어떤 건지, 어떤 조리기구를 쓸 때 내 건강을 해치지 않는지를 그런 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아메의 소비의 기준은요, 첫 번째 안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건강이고 세 번째 환경이고 이런 소비를 하다 보면 나한테 자산이 쌓인다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는 그런 소비인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요, 소비 기준, 소비 습관을 바꾸는 일이에요. 내가 편하게 집 앞에 가던 거를 아메이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내 소비의 경험을 공유하고 연결하면은 그게 내 수입이 된다는 게 바로 아메이 플랜이에요. 너무너무 심플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플랫폼이 너무나 대세인데요. 이렇게 부의 원천, 회원 자산을 가진 플랫폼이 앞으로는 대세인데 보세요. 쿠팡도 생필품이고 컬리도 생필품이고 아메이도 생필품인데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플랫폼의 주인이 될 수 있냐 없냐예요. 다른 앞에 두 개는 여러분이 이용자이면서 돈을 쓰기만 하는 플랫폼이어서 여러분들 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메이 플랫폼은 여러분들이 이 플랫폼의 개인으로서 주인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아메이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플랫폼에 내가 딱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려주는 저런 회원 소비자들도 저 플랫폼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알려주는 거죠. 그래도 파는 게 아니라 연결하는 거라는. 요거는 저희 소비자분께서요. 5년간 캐시백을 모아 300만 원이 안 찾았던 거예요. 근데 저한테 100만 원을 주셨어요. 왜? 저 때문에 네트워크 밑에 쌓였잖아요. 이분이 18%까지, 어떨 때 21%까지 캐시백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고맙다면서 100만 원을 찾아가지고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알고부터는 지금은 이제 5년간 300이잖아요. 지금 1년에 150만 원의 캐시백을 쌓는 사람이 되셨어요. 대박이죠? 이렇게 소비자도 돈을 버는 거죠.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진짜 없으세요? 있어요? 그럼 이거 짧은 마케팅 할게요. 그러면은 아메이는 어떻게 소비자도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자, 아메이는 한 달 기준이에요. 1일부터 31일까지 내가 쓴 거랑 내가 알린 사람이 쓴 거랑 그가 알린 사람이 쓴 거랑 다 저한테 다 묶어줘요. 그리고 20만 점. 모든 아메이 제품에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 포인트를 다 모으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20만 점이 되면 그때부터 3%, 60만 점이 되면 6% 차등 지급이 돼요. 자, 저처럼 정보를 주는 사람 스폰서라고 하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 네, 처음 오신 분 늘 있고 처음 오신 분 오늘 들어보니까 나쁘지는 않아. 세종에서 온 여자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두 분 친구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정이 모두 20만 점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20만 점 가정 썼다고 가정하면 다음 달에 누가 캐시백을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스폰서? 그쵸. 네, 스폰서가 받을 것 같잖아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제일 늦게 가입한 사람이 20만 점이 되면 그 사람부터 빼주는 게 아메이 마케팅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인은 혼자서 20만 점을 써서 20만 점 3% 6천 원 캐시백 빼주고요. 친구도 혼자서 20만 점 3% 6천 원 빼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처음 오신 분 계산해 볼게요. 처음 오신 분은요. 본인을 중심으로 3명이 같이 썼어요. 3명이 같이 쓰면 60만 점, 이거는 6%의 캐시백 적용을 받아서 60만 점 3만 6천 원. 그런데 이미 컴퓨터가 알아서 지인하고 친구를 6천 원, 6천 원, 12,000원 빼주니까 본인은 2만 4천 원 캐시백을 받는 거예요. 스폰서 궁금하잖아요. 스폰서 볼게요. 스폰서는 총 4명이 같이 써가지고 20만 점, 80만 점의 캐시백이 발생했는데, 포인트가 발생했는데, 요거 역시도 6%의 적용을 받거든요. 4만 8천 원의 캐시백을 다 만들었지만 밑에 늦게 가입한 사람들, 기준이 되는 사람들을 2만 4천 원, 6천 원, 3만 6천 원 빼주면은 스폰서는 12,000원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 사람들은 소비만 했기 때문에 6,000원, 그리고 스폰서는 소비하면서 광고 한 번만 했기 때문에 12,000원, 그리고 본인은 소비하면서 광고를 2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100% 아메의 노력순이에요. 회원이 많은 스폰서보다, 매출이 많은 스폰서보다 노력을 2번 한 본인이 더 이제 수입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처음 오신 분들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바로 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에요. 내가 이 제품을 먼저 써보고 왜 좋은지를 제 주변 친구 3명한테만 알려보는 거예요. 3명한테만 꾸준히 알려서 그게 뭐 몇 개월, 6개월이 돼도 좋고 1년이 돼도 좋겠죠. 이분들이 나를 중심으로 120만 점이 되면요, 15만 원에서 20만 원 캐시백이 돼요. 이러면 내가 쓰는 생필품을 바꿔 쓰는데 조금 무리가 없으면서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브론즈 빌더는 나처럼 이렇게 15만 원 버는 친구들을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그러면 나는 100만 원 정도 받는 브론즈 빌더가 되는 거고, 이제 브론즈 빌더 이렇게 100만 원 만든 사람들을 3팀을 도와주면 파운더스 플래티넘,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3조를 만들면 제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파운더스 에메랄드, 가난과 이별하는 핀이라고 하고요. 또 아메이는 계속해서 끝이 없어요. 그리고 역전도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돌아가신 분도 이렇게 핀업을 파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는 일이 아니라,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앞에서 한번 오늘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나가서 한 10명한테만 내가 알려보겠다, 이 아메이 플랜을 알려보겠다 하면은, 이제 제가 목표를 드렸잖아요. 목표가 딱 지워지면요, 괴롭죠. 변화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좀 아메이에서 가장 성공하신 분이라고 한 이 덱스터 예그가요, 성공은 가치 있는 꿈의 점진적 실현이란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도파민이 나쁜 건가요? 도파민은 우리를 성취하게 하고 의욕을 일으켜주는 그런 너무나 좋은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파민 중독이라서 도파민이 굉장히 폄하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몸을 써서 하던 그런 기쁨들을 지금 손가락 하나로 너무너무, 이거 핸드폰 하나로 너무 도파민을 너무 분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갈이 되니까 이게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아메에서는 우리가 단지 결제할 때 그 재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냈을 때 어떤 노동의 가치를, 근육이 찢어지고 다시 붙을 때 그런 경험하고 난 그 행복한 상태가 바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고 진정한 도파민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너무 행복한 순간들을 즐기는 사람들이 됐죠. 여러분들 이제 아메 사업을 이거 좀 알아보면요, 너무너무, 저는 진짜 얼마나 쇼킹했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아메를 하는데, 어머, 내 말을? 어머, 제가? 이런, 저는 완전 너무 힘들었어요, 초반에. 그런데 제가 아메를 하면서 사람이 돼가지고 진짜 완전 겸손해졌어요, 지금. 날이 맑기만을 바라시죠. 맑은 날만 있기를 바라시죠. 이렇게 막 우중충하고 비 오고 눈 오고 막 이렇게, 이런 거 너무 싫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날이 맑기만 하면요, 거기는 사막이 돼버린대요. 맑기만 하면. 그렇게 이렇게 비가 오고 구름이 끼고 눈이 와야지 이렇게 울창한 숲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메이를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여러분들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눈빛들, 그런 오해들을 겪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쌓여간다는 걸 저는 알고요. 세상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남의 생각을 늘 비판하는 우물에 독을 치는 사람들, 그리고 성실히 자기 앞길만, 자기 집 앞만 신경 쓰는, 남한테 관심 없는 잔디 깎는 사람들, 그런데 도움을 주는 행동이나 격려의 말로 다른 사람의 삶이 나아지도록 돕는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리치 디보스 회장님께서 월트 디즈니가 한 이 말이 너무나 와닿았는데, 이 말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들, 이거 아메인데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저희가 물건 파는 사람들도 같고 사람들 귀찮게 하는 일 같지만, 알고 보면은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이고, MBTI 저는 안 해요. 왜? 저는 목표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끔 저를 바꾸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를 규정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예 전 뜻 하나도 몰라요. 넌 J여서 별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자신을 규정하고 한정지어서 자기의 어떤 잠재된 능력을 깔아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능력만큼 행동하는 거 아니고, 사람은 성격대로 행동하는 거 아니고요, 목표만큼 행동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메를 통해서 목표 가지시고 행동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